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3번 내보냈어야 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3번을 내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또 그동안 또 제가 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주제 자체가 좀 여행이에요. 왜 여행을 해야 되는가, 자기개발의 여행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의 여행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백기락의 더 리드인데요. 포스트 잘 나왔죠. 네, 오늘 사실 배포될 주제인데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하다가 그 여행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행의 주제가 아빠가 가족여행을 기획해야 하는 이유예요. 더 리드가 사실 이렇게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볼 수도 있는 자료거든요. 왜 제가 자기개발의 여행이란 걸 생각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많이 대화하고 많이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문제 해결의 교육을 듣는다, 책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의 10몇 년 전부터 여행업을 보게 됐죠. 왜냐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행을 떠난다면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인생에 대해서 강의하는 저희하고 오버래핑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그게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오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여행업의 이 상위급, 예를 들면 우리가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들어가는 여행의 어떤 상품들이 놀랍게도 고급 교육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행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실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안을 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따라서 온전히 자기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낯선 곳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틀을 벗어 던지고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생각들, 못했던 결정들을 내곤 하는데, 그런 점에서 혼자 떠나는 여행도 아니고 왜 또 가족여행이냐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주제가 아빠가 기획하는 가족여행이잖아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나라 아빠들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적다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시간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아빠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기획을 한 거죠. 이제 저희 아내나 저희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가정에 계신다고 전제를 했을 때, 여성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에는 뜻밖에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바다 보러 가자, 산으로 가자, 혹은 역사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떠나시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여행을 기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때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 가족여행지로는 당연히 보기 좋은 데 가야 되겠지만 그 코스가 메인이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 여행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경주 여행을 갈 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집트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동선을 짜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차든 기차든 비행기도 오래 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언젠가 한번 가면 좋겠지만 이집트 여행을 굳이 아이들과 함께 지금 가야 되나? 그럼 이집트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매력이 뭐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덤을 본다는 거죠. 이 파라오의 거대한 무덤을 보는 건데, 얼핏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무덤이 이렇게 바깥에 왜 나와 있지? 고인들처럼? 그 생각을 스치면서 우리나라가 고인돌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고인들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면서 경주에 수많은 즉 무덤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무덤들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안 살렸을까? 그래서 한국의 이집트라는 컨셉으로 여행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신라나 통일신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갔을 때 불국사에 대해서, 석굴암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준다면 그 영의 묘미가 좀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빠가 가족여행을 기획하는 이유에도 실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하나에서 예가 하나 있어요. 혹시 임진왜란 그러면 기억나는 분들 어떤 분이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우리 뭐 이순신 장군 정도 기억하겠죠. 자, 그런데 그 남해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다 위다 보니까 물결이 워낙 세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관광지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세상 육지에서 60전 60승을 하신 장수가 있더라고요. 정기룡 장군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 임진왜란에서 60전 60승이면 이게 임진왜란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사실 대단한 업적인데 왜 안 나왔을까? 사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막판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좋은 공을 그대로 올린 게 많았는데요. 정기룡 장군은 이제 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계시다가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그 몰리면서 이제 그 당시나 그 후대에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는 그만큼 선호되게끔 기록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도 거기에는 사당도 있고 정기룡 장군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위치가 그 상주까지 가는 거라서 뭐 제가 지금 뭐 서울에서 용인으로 내려와서 좀 내려왔다지만 가는 거리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근처에 또 안동도 한번 들릴 수 있고요. 뭐 안동도 찜닭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안동은 전통 한옥, 그다음에 양반 문화의 또 메카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된다면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아빠가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느낌들을 생길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워낙 출장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인분들을 뵈러 많이 가요. 특히 그 중에서 아이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체험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 분야의 누군가를 한번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게 제가 또 노력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때 혹 또 컸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네가 어릴 때 혜원이구나 너 차민이구나 이렇게 반겨준다면 제가 뭐 재벌은 아니지만 돈을 크게 물릴 수도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남다른 무언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행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행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음식, 맛집 찾는 거. 그 다음에 전 멋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멋진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있고 네 번째로는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여행의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서 한 번을 가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뵙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몇 번 시도한 것 치고는요. 아이들이 저와 떠나는 여행을 좀 기대하는 걸 보면 그래도 그 공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많으신 분들은요. 늘 떠나시고 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불가피하게 횟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삶을 성장한다는 거, 변화시킨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유지한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부침이 많고요. 뭐 과거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흔적들의 상처라든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끊어짐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노력이라든가 그 의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저는 고민할 것이고 연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행 자주는 못 가지만 특히 아빠가 한번 가장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특별한 여행을 기획해 본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얘기가 몇 분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뭐 출장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80군데 모았는데요. 저의 맛집 멋집 리스트 100개 되면 제가 책 내고 싶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삶의 변화와 성장,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세요.